자, 해수의 성질은 뭐와 뭐를 배우냐면 염분하고 수온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 네, 이 염분과 수온은 무엇에 영향을 주냐면 해수 밀도에 영향을 줘요. 자, 밀도와 매우 관련이 있는 이런 부분인데, 자, 우선 염분부터 시작을 해볼까? 네, 자, 염분을 보면은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지 봐봐. 자, 염분 첫 번째 해수 1kg, 1000g이죠. 네,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것, 이것을 우리는 염분이라고 불러. 자, 그리고 염분의 단위로는 자, 이렇게 쓴 거를 우리는 천분율이라 그래서 퍼밀이라고 읽어요. 자, 네, 천분율은 1000g 속에 들어있는 양이야. 그래서 퍼밀. 그 다음에 PSU로도 쓰는데 같은 단위라고 보면 돼. 자, 음, 실용 염분 단위라고 읽어요. 자, 요게 염분의 단위야. 자, 그러면 우선 해수 속에 녹아있는 물질은 뭐뭐가 있느냐? 자, 해수 속에 녹아있는 물질에는 우선 원소로 따지면은 염류로 먼저 나와 있으니까 염류 먼저 따질까요? 자, 염류로는 NaCl,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염화마그네슘, 그 다음에 황산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 있어. 자, 그때 이제 NaCl은 짠맛을 나타내는 거고 요게 쓴맛을 나타내요. 자, 이건 염료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 이제 해수 속에 녹아있는 원소들은 어떤 원소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원소에는 제일 많은 게 염소,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황,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렇게 원소들의 순서가 있는데, 자, 이 중에 염소하고 황은 어디에서 공급이 되냐면, 자, 지구 생성 초기 해저, 화산 활동으로, 바닷속에 화산 활동을 하는 이 물질들이 공급된 거야, 화산 활동으로. 그런데 두 번째, NA라든지 마그네슘은 얘는 지각 성분이에요. 육지 성분 물질. 자, 지각 성분이 자, 물에 녹아 빗물 같은 거, 강물 이런 데 녹아서 결국 바다로 유입된 물질이야.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도 있냐면 대기 중 성분이 직접 녹아들기도 해요. 자, 그게 뭐냐면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대기 중 성분이 직접 녹을 수 있거든. 자, 네, 이런 게 이제 해수 속에 녹아있는 물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해수의 염분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법칙 하나가 있어. 들어봤지? 네. 무슨 법칙이야? 연분비 일정비? 일정의 법칙, 염분비 일정의 법칙. 자, 이건 뭐냐면 염분은 다를 수 있어요. 자, 염분이 다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바닷물은 조금 더 짜. 음, 그리고 어떤 바닷물은 조금 더 싱거워. 이럴 수 있는데 염분은 다르더라도 그 염분을 이루는 염류의 비는 거의 일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염류의 비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일정하게 이 염료의 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냐면 해수는 끊임없이 섞이죠. 네. 해수의 순환 때문이야. 자, 그러면 요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네 군데에서 바닷물 1kg을 퍼왔다고 해보자. ABCD에서. 그랬더니 염분이 얘는 25%밀, 30%밀, 35%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0g을 증발시키면 25g, 30g, 35g, 40g의 고체가 얻어진다는 뜻과 같거든. 음, 근데 여기에서 가라고 하는 물질이 다 몰라. 얼마인지 모르는데 자 여기에서만 알아. 20g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ABC에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A에는 몇 g 있을까? 12.5.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12.5. 얘는 15g. 얘는 17.5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나라고 하는 물질은 자 여기서도 또 다 가려져 있다고 보자. 자 여기도 가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3.5g이라는 걸 얻어냈어. 그러면 역시 ABD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지. 네. A는 2.5가 되고 B는 3, D는 4g이 되겠죠. 네. 이게 바로 연분비 일정의 법칙 때문에 이런 비율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야. 이건 비례식으로 모두 풀 수 있거든. 자, 그런데 육지 호수의 염분도 있죠. 네. 일반적인 건 아니고, 자, 육지 호수인데 염분을 가지고 있는 호수들도 있단 말이야. 옛날에 바다였는데 그게 이제 육지가 융기한다든지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호수로 변한 거야. 그런데 이 육지 호수의 염분은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성립할까? 어때? 성립 안 해요? 여기서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성립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얘네는 자 순환할 수가 없죠. 네. 막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염분에 대한 설명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얘기야. 자 그게 뭐냐면 염분의 결정 요인이에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지 실제로는. 네. 자, 그래서 염분의 결정 요인 요걸 중심으로 봐야 돼. 염분의 결정 요인. 자, 첫 번째가 강수량과 증발량이에요. 자, 그럼 보자.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아. 그러면 얘는 염분이 어떻게 될까? 감소해요. 염분이 작아요. 그래서 염분이 낮다. 염분이 작다. 자, 그리고 거꾸로 강수량보다 증발이 잘 되면은 염분이 높아지겠죠. 염분이 크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단 말이야. 자, 예서야, 우리나라 바다는 어느 때? 자, 우리나라 근해 바다의 근해 염분은 2월하고 가장 중요한 게 2월이 겨울이거든. 2월과 8월, 8월이 여름이에요. 네. 자, 어느 때가 더 높아? 염분이요?
어, 여름, 8월. 8월이 더 높다. 맞아요? 2월 연분이 더 높아. 진짜요? 이런 거 중요한 거야. 기본이야.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8월 달에 장마 기간이 있죠? 네. 우리나라는 여름 강수란 말이야. 음,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와요. 음, 맞네. 자, 그러면 봄과 가을의 연분도 누가 더 높겠니? 봄. 그래, 봄이 더 높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가을에는 여름에 내렸던 비가 다 바다로도 막 흘러가죠. 네. 그러니까 봄, 가을의 연분 중에서도 봄의 연분이 더 높아. 그런데 우리가 비교할 때는 2월하고 8월 연분이 나온단 말이야. 네. 자, 음, 그랬을 때 그래프 하나가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어. 자, 여기가 적도. 자, 북극, 남극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플러스 30, 마이너스 30이라고 할 때, 자, 여기에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게 있거든. 네.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의 그래프야. 네. 자, 그러면 이 값이 크다는 얘기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크다. 뭐가 큰 거니? 염분. 아니, 증발량 증발, 마이너스 강수량이 크다라고 하면 증발량과 강수량이. 증발량이 큰 거. 그래, 증발량이 크잖아. 그러면 증발량이 클 때는 염분도 높다 그랬니? 예. 그래, 그래서 거의 이런 형태로 염분이 나타나요. 음, 그러니까,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의 그래프하고 염분은 대체로, 그치? 네. 비례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염분의 결정 요인 중에 첫 번째 요인이야. 강수량과 증발량을 따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강물 또는 이 강물을 다른 말로는 육수, 담수라고도 부르거든. 네. 그리고 또는 하천수. 자, 이렇게 부르는 건 모두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음, 강물의 유입 여부예요. 네. 그러면 자, 첫 번째 봐봐. 강물이 유입되는 바다는 바다 염분은 어떻게 되니? 작아져요. 낮아진단 말이야. 작아진다고. 그치? 네. 그러면 연안과 자, 대양의 중심, 바다 중심이란 얘기죠. 네. 자, 연안과 대양 중심 중 어디가 염분이 높을까? 태양. 대양 중심이지. 왜냐하면 연안은 육지와 만나는 바다잖아. 네. 그러니까 대양 중심이 더 높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번에 우리나라 비교를 할 거야. 세 번째. 자, 우리나라 서해와 동해 중 사철 어디가 더 염분이 높아? 몰라요. 서해? 어디? 동해 염분이 더 높아요. 음, 그러면 왜 사철 동해가 서해보다 높으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자, 큰 강이 주로 서해로 흘러요. 네. 우리나라 동해로 흐르는 강은 아마 하나 정도 있을걸? 그거 말고는 전부 서해로 흐른단 말이야. 왜? 우리나라 지형은 동부 서저 지형이에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 그래서 자, 강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겠지. 네. 그것 때문이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빙하가 녹는 빙하의 해빙과 해수의 결빙 여부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빙하의 해빙시. 빙하가 녹는 바다야. 염분은 어떻게 될까? 작아져요. 낮아져요. 그리고 해수가 얼고 있어. 해수의 결빙시. 높아져요. 염분이 높아져요. 자, 이게 염분의 결정 요인 두 가지예요. 음, 이해됐니? 네. 자, 이렇게 해서 염분 하나는 바로 끝낼 수가 있어. 음, 됐지? 잠시만요. 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 넘겨보면 용존 기체 양이 나와요. 네. 자, 용존 기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 해수에 녹아 있는 기체 양이에요. 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서는 이 그래프만 해석을 할 줄 알면 돼.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 두 가지만 해석할 줄 알면 돼. 자, 그랬을 때 요 첫 번째가 용존산소고, 네. 그리고 요게 용존 이산화탄소예요. 네. 자, 그런데 예서야, 이 그래프를 잘 보면은 용존 산소량이 표층에서 용존 이산화탄소보다 더 많이 녹아 있다. 그럼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틀려요. 왜 그러냐면 단위가 다르지. 네. 거기 그래프 한번 봐봐. 산소는 1, 2, 3, 4, 5, 6으로 표현돼 있죠. 네. 그래서 6ml per 리터. 그래서 해수 1리터에 6ml가 녹아 있는 건데 이산화탄소는 자, 제일 적을 때가 얼마야? 44로 나와 있죠, 거의. 네. 그거는 그래프를 잘 봐야 되는 거야. 자, 네. 그랬을 때, 자, 용존 산소량, 용존 이산화탄소, 이거를 비교할 때 잘 봐. 여기에서는 이게 1번, 그 다음에 이렇게 감소하는 게 2번, 그 다음에 이렇게 증가하는 게 3번. 요 세 가지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용존 이산화탄소는 여기에서 제일 낮은 이유가 1번. 그 다음에 수심이 깊어질수록 많아지는 이유 2번. 요 두 가지 이유만 잘 따져주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용존 산소량이라는 거 한번 보자. 첫 번째 표층에서 용존 산소량이 가장 크죠? 네. 가장 큰 이유 이게 뭘까? 요것만 알면 된다는 얘기야. 우선 표층에서 제일 높은 이유는 광합성. 네, 맞아요. 생물의 강합성하고 또, 자, 광합성 녹아들어요? 생물의 강합성으로 우선 공급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이유는. 대기의
있는 게 녹아들어요? 맞아요. 대기와 접촉해 있잖아. 그거야. 접촉하여 대기 성분이, 대기 성분 중에 산소가 직접 녹아 들어가요. 음.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표층에서 가장 높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이유. 자, 수심이 1000m 정도까지 깊어질수록 음. 감소하는 이유가 있어야지. 네, 자, 감소 이유는 뭘까라고 한다면, 자, 광합성 양도 감소하지만 이제 수심이 깊어지면서 해양 생물에 호흡을 하겠죠. 네, 자, 숨 쉴 때 산소를 소모하잖아. 맞니? 네, 그리고 또, 자, 여러 생물 사체, 죽은 시체야. 네, 자, 사체를 분해할 때, 이 분해자들이 얘 사체들을 다 분해할 때 역시 산소를 또 소모해요. 그래서 감소하게 되는 거야. 근데, 자, 세 번째 봐봐. 수심이 깊어질수록 다시 증가하지. 네, 요거 증가하는 이유는 심층순환에서도 또 나오거든. 자, 네, 양극 쪽에 양극 표층에서 자 양극의 남극이나 북쪽에서 표층에 있는 물이 되게 차갑죠. 네, 근데 대기하고 또 접촉해 있지. 네, 자 대기 중 산소를 녹인 해수가 침강해요. 자 가라앉는다는 얘기지. 가라앉으면서 산소를 공급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깊어질수록 산소 양이 다시 증가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용존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는 있지. 자, CO2가 물에 녹은 CO3-나 HCO3- 이온 형태로 존재하거든. 네. 이런 형태로 존재할 때, 자, 첫 번째 표층에서 가장 낮은 이유가 뭐야? 광합성이요. 맞아요. 낮은 이유는 광합성 할 때 소모하지. 네, 광합성 시 이산화탄소를 소모하기 때문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심이 깊어질수록 증가하지요. 네. 왜? 생물이 호흡하면 호흡하면서 내뱉어요. 이산화탄소를 내뱉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있지. 자, 수심이 깊을수록 자, 수온은 낮아지고 네, 수압이 커지거든. 네. 그래서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의 용해도가 커져요. 알겠니?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용존 기체, 즉 해수에 녹아있는 기체도 끝났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수온을 배우면 되겠네? 네, 자, 해수의 수온. 자, 첫 번째, 표층 수온의 결정 요인이라고 나와 있어. 네.
자, 표층손의 결정 요인은 뭐냐면, 즉, 무슨 얘기냐면, 가장 위에 있는 해수의 온도를 결정하는 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으면은 따뜻하겠지? 네, 그 다음에 위도. 자, 북극에 가까우면 찬물, 적도에 가까우면 따뜻한 물. 그 다음 세 번째, 계절. 겨울에는 좀 온도가 더 낮아지죠. 네. 자, 이런 등등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두 번째, 표층 수온의 분포를 한번 쭉 살펴본다면 특징이야, 특징. 자, 첫 번째, 대체로 0도씨부터 해서 몇 도씨까지 분포하니? 3도, 30도씨. 30도씨로 분포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게 분포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위도와 나란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지구를 그렸을 때 적도에서 이런 형태로 온도가 비슷하다는 얘기야. 네, 이런 형태로 수온이 극으로 갈수록 낮아져요. 알겠니? 네. 그런데 용승이 일어나면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류의 영향으로 다를 수 있어요. 자,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표층수온의 특징은 또 하나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어때? 낮아져요? 낮아져야지.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승이 일어나면 다를 수 있고요. 해류의 네. 영향으로 또 다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수온의 영, 수온의 열, 수온의 열 적도라고 불러. 북반구 5도로 치우쳐요. 자, 지금 무슨 얘기니? 북반구 5도에서 가장 온도가 높다 이런 얘기지? 맞아? 네. 자, 다섯 번째. 자, 연안보다 대양 중심이 수온의 연교차가 작아요. 자, 수온의 연교차가 대양 중심, 그러니까 바다 중심은 겨울이나 여름에 수온의 변화가 별로 작다는 얘기야. 네, 자, 그랬을 때 우리 자, 이거 하나 그려볼까요? 수온의 열적도. 자, 요게 적도라고 하면 이게 플러스 90, 이게 마이너스 90 남극이야. 그럴 때 북반구 5도. 자, 5도 부근에서 수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다. 이렇게. 적도가 가장 높은 게 아니고 북반구 5도에서 가장 수온이 높더라. 이런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중위도 해수 수온의 연직 분포. 자, 이런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자. 여기는 수심, 여기는 수온인데, 자, 이런 그래프 많이 봤지? 네. 요걸 뭐라고 불러? 혼합층. 여기 혼합층.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수온약층, 수온 약층. 밑에가 심해층, 심해층 맞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혼합층에 대해서 배워보자. 혼합층. 뭐 때문에 생겼어? 혼합을 누가 시켰어? 바람, 맞아요.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생긴 거야. 그러면, 자, 예서야, 바람이 세면 어떨까? 혼합층 두께가 두꺼워져. 맞아요. 잘 알고 있네. 바람이 셀수록 두껍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러면, 태풍이 지난 다음에 혼합층의 두께는 어떻게 될까? 두꺼워지겠지? 태풍이 지난 다음에. 네, 네, 어, 수온약층. 자, 수온약층은, 자, 높이 있는 물은 뜨거운 물, 밑에 있는 물은 찬물. 매우 네, 안정한 층이에요. 매우 안정. 네, 안정하다는 얘기는 대류 현상이 있어, 없어? 써요. 대류 현상이 없어요. 자, 얘네들은 혼합층하고 심해층 간에 자,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을 어떻게 해? 차단, 차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안 움직이니까 안 섞여.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해층. 자, 이 심해층은 연중 수온 변화가 적죠? 네,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요. 자, 이게 중위도 해수의 수온 연직 분포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자, 위도별 해수의 수온 연직 분포를 또 살펴봐야 돼. 음, 자, 위도별 해수의 수온 연직 분포.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야. 여기는 역시 수심, 수온. 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됐다고. 자, 1번, 2번, 3번. 자, 1번은 어디라고 할 수 있냐면 저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적도에 가까운 곳. 네, 그러면 왜 저위도라고 할 수 있냐면 수온이 가장 높지? 네, 자, 그리고 혼합층은 두꺼워, 얇어? 두꺼워요. 저게 1번이 혼합층이 두꺼운 거야? 2번보다? 얇아요, 얇아요. 그러면 얇으니까 바람이 약하구나, 이런 얘기지? 네, 적도 쪽은 바람이 되게 약해요. 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위도야. 중위도를 보면, 수온이 가장 높지는 않아. 비교적 높아요. 네, 그러고, 그 다음에 바람이 강하구나, 이걸 알 수 있지. 네, 그래, 혼합층이 되게 두껍잖아. 그리고 세 번째는 고위도라고 할 수 있어. 자, 고위도는 표층에 있는 물 자체도 차가워. 역시 네, 층상 구조는 나타나지 않죠. 네, 즉, 표층에 있는 물의 수온이 굉장히 낮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음,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위도별 수온의 층상 구조. 자, 층상 구조를 보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제 자, 적도 플러스 90이 북극, 마이너스 90도가 남극.
그랬을 때 여기가 플러스 30 마이너스 30일 때 자,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 요거 그림도 본 적 있니? 네, 여기가 혼합층이야. 맨 위에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요게 수온약층. 그리고 아래가 심해층이에요. 자, 여기를 보면 여기 봐. 북극이나 남극에 가까운 쪽은 그냥 연결돼 있지. 네, 그래. 요게 바로 이 해수의 층상 구조를 나타내는 거야. 자, 이걸 그림으로 보면 네, 자, 혼합층이 제일 두꺼운 위도가 중위도죠? 네, 그러면 중위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음, 이해됐니? 네, 자, 해수의 수온도 끝났습니다. 음, 별거 없지? 네, 별거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야.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수의 수온과 염분이 결정하는 게 해수의 밀도야. 음, 그래서 이제 해수의 밀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해수 밀도의 특징을 보면, 자, 얘는 첫 번째 해수의 밀도. 얼마 정도에서 얼마까지 존재하냐면 0.0, 1.02에서 1.027. 1.027. 자, 뭐냐면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정도로 존재를 해요. 근데 해수의 밀도는 어느 때 커지는지 자, 거기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크죠. 네, 자, 해수의 밀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수온이야. 해수 밀도와 대체로 반대로 가져요. 그리고 여기서 알아둘 게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해수의 밀도는 수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염분이 높을수록 커요. 자, 그 다음에 수압이 높을수록 밀도가 커. 네,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그래프를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래프를 한번 살펴봐야 돼. 자, 여기가 적도, 북반구 90도, 남반구 90도. 됐네? 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수온의 열적도는 북반구 5도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네, 이게 수온이었지? 네, 이게 수온이었어. 그러면 염분은 어떻게 될까? 수온과 대체로 반대 분포라고 했으니까 수온하고 반대로 그리면 이렇게 나와야지. 네, 근데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잘 봐. 여기에서 자, 선생님 노트하고는 좌우가 바뀌었어요. 그걸 잘 봐야 돼. 자, 북반구에서는 수온이 낮은데도 밀도가 낮고 여기에서 이렇게 변해. 이게 밀도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 봐봐, 여기. 수온이 낮은데도 밀도가 작지? 네, 자, 요거를 이렇게 별표 쳐서 요 밑에다 써볼까? 수온이 낮은데도 자, 수온이 낮아도 밀도가 감소하는 거.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온이 낮으면 밀도는 커져야 되죠. 네. 근데 왜 수온이 낮은데도 밀도가 작을까라고 한다면 여기는 자, 빙하가 녹아 자, 해양으로 바다로 유입이 돼요. 네. 염분이 감소하기 때문이야. 자, 염분이 낮아지면 밀도도 작아지겠죠. 네. 그러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수온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졌는지 봐봐. 자, 여기가 수온이고, 요거는 쓰지 말자. 자, 수온의 중위도 해수의 연립부포는 이렇게 나왔니? 이게 네. 수온이었지?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나와야 돼? 이거와 반대 그래프가 나오겠죠? 네. 이게 밀도가 되는 거예요. 음.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TS도, 열 염분도라는 게 있어. 네. 이걸 TS도라고 부르죠. 네. 자, TS도라고 하는 거는, 자, 염분과 수온에 따른 해수의 밀도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런 형태로 나와. 자, X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염분이 높아지고, Y축은 위로 갈수록 수온이 높아져요. 근데, 이런 선들이 있니? 맞아? 요 선이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등밀도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밀도가 같은 지점을 이은 선이야. 그랬을 때, 자, 요렇게 되면은 염분이 커지죠. 밀도가 커지죠. 네. 자, 밀도 증가하는데 1번은 뭐 때문이죠? 수온은 같은데 염분이 증가하여 밀도가 커지는 거지? 네. 근데 2번은 수온이 감소해서. 수온이 낮아져 밀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자, A, B 해수 자, 거기에 보면 A, B는 등밀도선의 같은 밀도를 갖는 해수지. 네. A와 B 해수를 같은 양씩 혼합했을 때 밀도는 같을까? 밀도는 어때? 같을까 다를까? 변한다야, 변한다. 음. 자, A하고 B 해수를 섞으면은 밀도는 요 중간 정도 여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음. 네. 알겠니? 네. 자, 어떻게 따지냐면 염분은 요거와 요거의 절반 정도, 수온은 요거와 요거의 절반 정도. 요거는 거의 일치하게 되네. 자, 달라진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것이 달라진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 자, 이게 해수의 수온과 밀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없어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대기와 해양의 이제 상호작용이야.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자, 우선 대기 대순환을 배울 거야. 네. 자, 첫 번째. 거기 보면은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이라고 나오지? 네. 왜 생기지? 태양 복사 에너지
불균형이 생기는 이유,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이에요. 네. 자, 지구가 동그라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구형으로 있는데 태양이 여기에서 이렇게 태양빛을 보낸다고 해봐. 그러면 적도 쪽은 태양이 수직으로 들어오지. 네. 근데 여기 북극에 있는 사람은 태양이 지평선에 걸려 있어. 그렇겠지? 네. 그러면 태양빛이 낮으니까, 고도가 낮으니까 추운 거지.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에 생기는 사실이야, 이거는. 근데 네. 첫 번째. 자, 저위도. 저위도라고 하는 건 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8도에서는 자, 흡수하는 에너지가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커요. 이거를 우리는 에너지 과잉이라고 불러.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위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38도부터 북극이나 남극까지. 여기는 흡수하는 에너지보다 방출하는 에너지가 크다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 부족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중위도에 자, 우리나라 플러스 38도, 즉 38선이죠. 여기는 흡수하는 에너지하고 방출하는 에너지가 같아요. 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거를 에너지를 또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가 적도 플러스 90 마이너스 90이라고 할 때 자, 여기에서 플러스 38도 마이너스 38도에서 보면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 게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네. 자, 태양 복사 에너지의 다른 말은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네. 근데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는 자, 요게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해볼까? 네. 자, 지구 복사 에너지는 다른 말로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 자, 그랬을 때 요 부분에 보면은 요 부분은 에너지 과잉, 네. 요 부분들은 에너지 부족. 그래서 이렇게 과잉 에너지를 부족 에너지로 채우죠. 거꾸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응. 자, 과잉 에너지가 부족 에너지로 이동하는 거는 누구의 역할이야? 대기, 그리고 해수의 순환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8도는 어때? 에너지가 통과해야겠지. 네. 그래서 에너지 통과량이 가장 많은 위도가 돼요. 알겠지? 네.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을 하는 것, 이게 해수와 대기의 순환 때문이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기 대순환. 자, 대기 대순환에 영향을 주는 거는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하고 그 다음에 지구 자전 때문에. 자, 대기 대순환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자,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는 대기 대순환이 단순해져요. 자, 어떻게 대기 대순환이 단순해지냐면, 자, 요게 지구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요게 적도다라고 하면은, 적도에서는 상승한 공기가 북극에서 남극에서 하강을 해.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돼요. 네, 굉장히 세포가, 대기 순환 세포가 이렇게 단순해졌지. 네, 그러다 보니까 북반구에서는 무슨 풍만 부냐면, 북반구에서는 북풍만 불어요. 네, 남반구는 남풍. 맞아요. 남풍만 불게 돼. 대기가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북풍이라는 것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게 돼. 네, 근데 남쪽에서는 적도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남극에서는 적도 쪽으로 바람이 올라오겠지. 네, 그래서 남풍만 불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대기가 순환을 하면 자, 뒤쪽에 그림 나와 있죠. 네, 거기에 글이라고 한 거야. 이거는 자, 예서야. 네, 그림으로 외우고 그 밑에 설명 있지? 응, 설명 외우는 거 아니야. 그림으로 외우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래서 지구가 자전할 때. 자, 지구가 자전할 때는 자, 선생님처럼 이 그림을 외우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적도. 자, 여기가 북극이에요. 플러스 90. 자, 남쪽. 여기가 남극. 자, 그랬을 때 뭐를 외우냐면 우선 이렇게 바람. 이게 지상풍이야, 지상풍. 자, 지상풍의 바람을 방향을 잘 봐야 돼. 화살표 방향. 요 바람 이름이 뭐냐면 이게 북동 무역풍. 무역풍이에요. 이거는 남동 무역풍. 그 다음에 이건 편서풍. 그리고 요거 극동풍. 응, 요것도 편서풍. 극동풍. 자, 이렇게 우선 바람을 외우고 적도 저압대라고 불러. 영도를 적도 저압대. 그리고 여기를 중위도 고압대. 여기 60도를 한대 전선대 내지는 한대 저압대. 그 다음에 여기가 극고압대라고 불러. 우리 예서야 배웠잖아.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가 발생했지. 네, 그러니까 저압대에서는 요거 봐. 상승기류. 고압대에서는 하강기류. 음, 저압대에서 상승기류. 고압대에서 하강기류. 이렇게 대기가 움직이거든. 음,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순환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음, 자, 그래 놓고 이게
뭐냐면 헤들리 순환은 직접 순환, 이거는 패럴 순환은 간접 순환. 그 다음에 이걸 극순환이라고 부르고 직접 순환이에요. 자, 요 그림을 외우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직접 순환이라는 게 뭔지만 알려주면 돼. 자, 직접 순환은 열적 순환이라고도 불러요. 음, 자, 열적 순환은 뭐냐면 가열되어 뜨거워지면 어때? 올라가요. 올라가요. 상승하고. 냉각되면은 내려가죠. 하강하는 순환이에요. 하강하여 이루어지는 순환을 직접 순환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예서야, 선생님이 이 그림으로 외우면 북반구의 헤들리 순환을 지금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볼까? 네, 이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야. 잘 봐. 요 헤들리 순환을 설명해 볼 테니까. 그러면 북반구의 헤들리 순환은 그림상으로 잘 보세요. 자, 적도 저압대에서 상승한 공기가 북반구 30도까지 이동한 후 하강하여, 맞죠? 네, 그리고 지표면에서는 무슨 풍을 이루어? 북동무역풍. 그렇지, 북동무역풍을 이루는 순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림으로 그대로 외워지잖아. 왜냐하면 음, 이게 북동무역풍, 이거는 편서풍, 이건 극동풍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네, 자, 그러면 봐봐. 해렐 순환도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이 그림으로 다른 거 안 보고 그림만 볼 거야. 자, 북반구 60도에서 또는 한대 저압대, 한대 전선대에서 상승한 공기가 자, 북반구 30도까지 이동한 후에 하강하여 지표에서는 무슨 풍을 이뤄요? 음, 탄소, 편서풍을 이루는 순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루는 간접 순환이라고 부르는 거야. 거봐. 그림으로 외우면 이 설명 다 외울 필요 없지. 네, 그러면 그 밑에 설명 한번 읽어줄 테니까 봐봐. 자, 헤들리 순환. 적도 지방에서 공기가 상승하여 고緯도로 이동한 다음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하여 다시 적도 지방으로 되돌아온다. 이때 적도 지방에서는 열대 수렴대, 적도 저압대를 형성하고 위도 30도 부근에서 아열대 고압대를 형성한다. 지표에서는 무역풍을 이룬다. 거봐, 이거 그냥 그대로 설명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네, 됐어? 네,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림으로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음, 네, 자, 이거 지워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 그리고 자, 이제 해수의 표층순환을 배워. 우리 굉장히 빨리 넘어간다, 그쵸? 네, 자, 해수의 표층순환. 자, 바닷물에서 가장 위에 부분의 순환을 나타내는데, 자, 첫 번째 해수의 표층순환은 자, 첫 번째 발생 원인이 뭐냐라고 나와 있죠.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니? 지속적인 바람이에요. 네, 자, 이 지속적인 바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경사 같은 거야, 경사.
경사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죠. 네, 이게 발생 원인이야. 그 다음에 또는 지구의 자전, 알겠니? 네. 또는 대륙의 분포. 바닷물이 흐르다가 대륙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대륙에 부딪히면 방향이 바뀌겠지. 네. 그런 것을 발생 원인으로 잡는단 말이야. 근데, 자, 이제 이 해류의 표층순환에서, 자, 두 번째, 자, 수온에 따라 해수를 분류하면 뭐하고 뭘로 나누죠? 한류랑 난류? 맞아요. 한류와 난류. 한류는 수온이 낮지? 네, 그 다음에 얘는 용존 산소량이 수온이 낮으면 커요. 네, 그 다음에 자 영양염류가 많아. 염분이 아니야 이거는. 영양염류가 많다. 그리고 염분이 낮아요. 그리고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흘러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난류는 수온이 높다. 용존 산소량이 적다. 그 다음에 영양염류가 적어요. 염분이 높아요. 그리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른다야. 네, 자, 이렇게 한류와 난류는 반드시 구분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 자, 세 번째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는 게 있거든. 네, 자, 잘 봐. 여기도 1번 바람이 원인이 된 해류. 자, 지금 바람이 원인이야. 그랬을 때 첫 번째 북적도 해류, 두 번째가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적도 해류, 네 번째가 남극 신안류,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거는 이제 경사가 원인이 되는 게 있어. 5번이 적도 반류. 자, 그 다음에 그냥 세 번째 기타로 집어넣을 거예요. 기타. 기타에는 바람이 원인이 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기타로 집어넣을 테니까 봐봐. 네, 자, 6번 프로시오 해류. 후시, 그 다음에 7번이 캘리포니아 해류. 자, 8번이 자,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이렇게 나와 있니? 네, 9번이 페루 해류. 그 다음에 10번이 자, 멕시코 만류. 그 다음에 11번이 까나리아 해류. 그 다음에 13번이 브라질 해류. 14번이 12번이 빠졌네 여기. 11번. 그 다음에 여기 13번이죠. 네, 여기에는
벵겔라 해류. 이렇게 있니? 네. 자, 그러면 있지. 예서야 이것도 선생님이 그림 거기에 나와 있지. 네. 그 그림 그리라고 한 거고 선생님이 여기서도 그림으로 외우라고 하거든. 음, 그러면 잘 봐. 여기서도 그림을 어떻게 외우는지를 봐봐. 자, 자 이렇게 해놓고 이게 적도.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적도 0도 플러스 30 플러스 60 이쪽에 플러스 9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90이죠. 네. 자, 여기에는 바람이 이렇게 분다 그랬니? 네. 그 다음에 요 바람은 이렇게 불고, 그쵸? 네. 자, 왼쪽에는 대기순환을 그려. 적도 저압대 상승, 중위도 고압대 하강, 한대 전선대 상승, 그 다음에 극고압대 하강, 여기 하강, 상승, 하강.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 그렸던 그림을 똑같이 그려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게 헤들리 순환. 이거는 페렐 순환. 페렐 순환. 요게 극순환. 맞지? 네. 자, 이거 그린 다음에, 자, 북반구에는 시계 방향의 화살표 두 개. 남반구에도 반시계 방향의 화살표 두 개.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오른쪽에 1, 2, 3, 4에서 13번까지 표시를 해줄 거거든. 네. 자, 그러면 잘 봐. 요게 1번이에요. 여기에서는 1번. 요것도 1번이야. 이게 뭐야, 이름이? 북쪽대. 북적도해류는 무슨 풍 때문에 생겼어? 무역. 북동무역. 그렇지, 그렇게 따지는 거야. 그리고 요게 이렇게 3번. 아니지. 3번이 아니고 2번. 2번. 그 다음에 요렇게가 3번. 남적대류. 요것도 3번. 그 다음에 요게 4번인데 이게 4번이에요. 다 똑같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죠? 네. 이게 4번. 이건 다 바람 때문에 생긴 거야. 음, 그 다음에 이게 5번. 거꾸로 흘러요. 5번. 적도 반류. 반대로 흐르는 해류. 이렇게 알아두면 돼. 음, 그 다음에 자 요게 6번. 자, 잘 봐야 돼. 6번하고 요게 캘리포니아료 7번. 그 다음에 네. 멕시코 만료 8번. 그 다음에 요 9번. 그 다음에 요게 8번하고 9번하고 스타. 자, 잘못 썼죠? 자, 요게 8번. 동오스트레일리아해류 8번. 그 다음에 페루해류 9번. 그 다음에 멕시코 만료 10번. 그 다음에 11번. 그 다음에 브라질 해류 12번.
벵겔라이류 13번 이렇게 되거든. 네. 자, 요게 북태평양이야. 요게 북태평양. 네. 그리고 요거는 북대서양. 요건 남태평양. 요건 남대서양이거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로로 흐르는 해류 있죠. 6번, 7번, 10번, 11번, 8번, 9번, 12번, 13번. 네. 얘네는 대륙에 부딪혀서 변한 거야, 해류가. 음. 그러다가 대륙에 부딪힌 거야. 알겠지? 네. 그랬을 때, 자, 요거는 또, 요 이름은, 요거는 안 써줬는데, 이 번호에는, 요게 북대서양 해류예요. 요렇게 흐르는 게 음. 북대서양 해류야. 자, 그러면, 예서야, 이 그림에서, 네. 선생님은 이렇게 하나를 전체로 이렇게 외워버리거든. 네. 그러면 예서야 여기서 한류와 난류 찾을 수 있겠어? 아, 방향. 자, 이 그림에 한류 찾아라 그러면 찾아봐. 고위도에서 고위도로. 6번. 한류, 한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저위도에서 고위도. 에이, 야, 그건 난류잖아. 맞다. 다시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 찾아봐 그러면 여기서 번호로. 7번. 7번 또. 11번. 그렇지. 그 다음에 9번. 맞아요. 9번하고 13번. 그래 그렇게 따는 거야. 그러면 난류는 6번, 8번, 10번, 12번 이렇게 되지. 네. 그러면 용존산소량은 누가 더 높아 저기에서? 수위 낮은 거. 그래 한류. 한류가 더 높잖아. 그러면 비교가 나온단 말이야. 저기에 A, B 해놓고 용존산소량은 어디가 더 높다. 음. 이런 형태로 나오겠지. 네. 자,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 그림 하나로 외우란 얘기야. 그 다음에 그 옆에 네모칸이 있죠? 네. 네모칸을 선생님도 똑같이 그릴 거예요. 자, 봐봐. 네. 자, 여기에 적도.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여기가 0도, 플러스 30도, 플러스 60도, 플러스 90도,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90. 자, 그랬을 때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흘렀고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흘렀는데 자, 여기에서 네. 이렇게 흐르는 해류가 있었지? 네. 그러면은 요 해류는 이렇게 흘러야 되겠다. 그치? 음. 네. 그래야 순환할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자 적도 이 남극에는 이게 남극순환이야. 이게 남극 대륙이거든. 네. 그래서 요 가운데 흐름을 열대순환. 그 다음에 아열대순환. 자 여기까지는 대칭이죠. 근데 네. 북반구에는 이렇게 또 흐르는 게 있어. 이게 아한대순환. 자 요건 남극순환입니다.
자, 이렇게 외우는 거야. 자, 그러면 예서야, 네, 이렇게 외우잖아. 응, 그러면 선생님이, 자, 잘 봐. 북태평양의 아열대 순환을 설명해 보자. 북태평양, 여기 봐. 요거지, 요거. 북태평양의 아열대 순환. 응, 그러면 요걸 설명하라 그러잖아. 그러면 선생님 그대로 설명해 볼 테니까 봐봐. 자, 잘 봐. 북태평양의 아열대 순환은, 자, 잘 봐. 그냥 북적도 해류, 프로시오 해류, 그 다음에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해류, 해류로 이루어진 반시계 아니고 시계 방향의 순환. 시계 방향의 순환. 이렇게 외워버리면 끝나는 거야. 응, 네, 그러면 자, 북반구의 열대순환을 한번 설명해 볼까? 그럼 북반구의 열대순환이니까 이거겠지, 이거. 응, 그거는 잘 봐. 어떻게 외우냐면, 자, 북적도 해류와 적도 반류로 이루어진 반시계 방향의 순환. 음, 자, 이거 봐봐. 이 그림을 그대로 설명했지? 네, 그러면 그 밑에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거 있니? 네, 그래, 거기에 봐봐. 아열대 순환에 북태평양의 아열대 순환. 자, 거기 써 있는 대로 봐봐.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계 방향으로 순환한다. 이거 봐. 선생님 쓴 거하고 똑같잖아. 네, 그러니까 그 말로 외우잖아. 그러면은 잊어버려. 음, 그러니까 그림으로 외워버리면 이 그림 보고 그대로 설명하면 되지 않아? 네, 그게 훨씬 쉽지. 네, 이게 외우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음, 네, 잠시만요. 음. 했어요. 예서야 지금 외우는 건 이렇게 외우는 거야. 네, 또 외우는 것만 선생님이 외우라는 대로 잘 외우잖아. 그러면 네가 지학 3등급 나왔다고? 응, 삼성, 하나 등급 하나 올리는 거 쉽지. 외우는 게 잘 돼 있으면 금방 올라가. 네, 알겠지? 네, 자, 그러면 그 뒷장 한번 넘겨보세요. 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이제. 거기에 해류의 역할 나오니? 네, 해류의 역할. 자, 난류가 흐르는 곳은 겨울에도 따뜻할까? 아니면 추울까? 난류가 흐르는 곳이요? 어, 따뜻해요. 그래, 당연히 따뜻하지. 그러면, 자, 여름에도 한류가 흐르는 곳은, 찬물이 흐르는 곳은 시원하겠지? 네, 자, 그러면 해류의 역할 읽어볼 테니까 봐봐. 해류는 저희도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하는 역할을 하며, 아까 우리 배운 거지? 네, 전 세계 기후와 해양 환경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멕시코 만류에서 시작한 북대서양 해류는 고위도에 위치한 레이카비크 주변을 흘러 레이카비크의 겨울철 기후를 상대적으로 온화하게 해준다. 그러나 저위도에 위치한 뉴욕에서는 비교적 멀리 떨어져 흐르고
뉴욕은 대륙의 동안에 위치하여 겨울철 평균 기온이 레이카비크보다 낮다. 이렇게 나와있니? 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위도가 지도상에, 자, 여기가 레이카비크가 있어. 그리고 여기가 뉴욕이 있단 말이야. 근데 네, 난류가 이렇게 흘러, 이렇게. 네. 이게 난류야. 거 봐. 레이캬비크하고 뉴욕의 겨울철 기온을 봐봐. 어디가 더 높아? 레이캬비크. 거기는 왜 겨울에도 따뜻하냐면 난류의 영향을 받는 거야. 근데 뉴욕은 있지. 난류가 흐르는 데하고 멀어. 네, 그러니까 멀다 보니까 어때? 난류의 영향을 적게 받겠지. 네, 그래서 저위도인데도 겨울의 온도가 더 낮아요. 알겠니? 네, 이게 바로 해류의 역할이라고 하면 돼. 그리고 자, 우리나라 근해 해류가 있거든. 네. 자, 요거는 간단하게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자. 자, 요게 일본이야. 이렇게 있고 밑에서 이렇게 흐르는 해류가 이게 쿠로시오 난류예요. 쿠로시오 해류. 이 쿠로시오 해류의 지류라 그래서 갈라진 해류가 이게 황해 난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일본 쪽으로 쓰시마 해류가 흐르는데 요 중에 네, 하나가 동해 쪽으로 흘러서 동한 난류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자 위쪽에서 이제 내려오는 요게 연해주 한류. 연해주 한류가 북한을 경유하면서 북한 한류가 되거든. 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이 뭐라고 불러? 조경수요. 조경수역이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자 이것만 알면 돼요. 조경수역은 여름에는 난류가 강해. 네, 그래서 난류가 강하니까 밀어 올려 북상을 하고 겨울에는 한류가 강해. 그래서 밀어 내려요. 남하한다. 알겠니? 네, 그 다음에 이 중국 연안 쪽에 가까운 쪽은 염분이 낮겠지. 네, 왜냐하면 중국에서 강물이 흘러 들어오거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서해도 역시 동해보다 낮단 말이야, 염분은. 요 정도만 알아두면 돼. 그래,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그림으로 외우는 게 대체로 되게 많지요. 네, 그래서야 설명을 외우지 말고 그림을 외우면 돼. 알겠지? 네.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그러면 없으니까 예서야 오늘 배운 거 여기까지 또 정리해. 나머지 시간은.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고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선생님 불러주면 돼요. 네, 이렇게 외울 거는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야. 이 단어는 특히 이렇게 외우면 돼.